자, 점점 사태가 커지고 있는 TMF 관련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송 작가가 처음에 이 사건 터졌을 때 열변을 토했어요. 이거 4조 원까지 피해액 는다. 지금 드디어 1조를 돌파해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영배 큐텐 그 CEO를 불러다가 관련한 얘기를 물어봤어요.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유튜브 영상들이 있는데, 이런 영상들이 워낙 많고 길어가지고 다 볼 수는 없고, 아무튼 구영배 대표도 나왔고, 티몬 대표이사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일단 티몬 같은 경우는 정산 지원 업체가 2,081개이고, 금액이 1,384억 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발생한 피해액은 아직 정확하게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정부가 급하게 1차분으로 5천억 이상을 5,80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했지만 이미 피해 금액이 1조 원을 넘어갔고 피해 금액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아유.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유통회사예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돈을 먼저 받아. 그래서 이거를 한 달에서 2달 동안을 자기가 쥐고 있다가 거래처한테 정산을 해줍니다. 물론 쥐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반품의 이유라든지 실행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한다든지 그리고 정산에 대한 기간적인 필요하니까 매일매일 정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매일매일 정산할 수 있어요. 네이버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일부러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갖고 뻔히 돈은 받아놓고 소비자한테서 받아놓고 공급자한테 주는 거를 한 달, 2달씩을 미뤄가지고 그 돈을 수조 원을 쌓은 거야, 수조 원. 왜냐면 위메프만 해도 월 매출이 거의 조 단위에 가까운 거고 거기에 인터파크나 티몬이나 이런 업체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 저는 못해도 2조 원 이상의 그룹사 전체의 월 매출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최소한. 근데 그게 2달 동안을 지급이 안 되고 밀려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2달 동안 밀려 있는 돈은요, 그냥 지들이 쓰는 돈이야. 왜? 세 번째 달에 들어오는 수금을 갖고 2달 전 거를 지급해주기 시작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런 방식대로 해갖고 얘네들이 계열사 안에서 끌어다 땡겨 쓴 돈은 저는 최소 4조 원 가까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 예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을 갖다가 회수가 가능한 쪽에 썼으면 이게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디 건물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임대료 이런 보증금으로 지급을 했다든지 이런 거면 모르는데 얘네들은 대부분 이 돈을 해외에 있는 업체를 사들인다는 목록으로 해외로 지급해서 빼돌렸어요.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티몬이나 위메프의 주식을 100%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배주주로서 일대 주주로서의 주식 지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경영권을 찬탈할 수 있는 만큼만 이걸 사들인 거죠. 근데 사들인 방식도 현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주식 교환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이걸 사들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사기성이 있는 거죠. 얘가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그 업체를 만들었을 때, 큐텐을 만들었을 때, 과연 큐텐의 그룹 가치가, 매출 가치가, 지금 티몬이나 위메프의 25%, 30%하고, 교환을 할 만한 주식 가치를 갖고 있었겠느냐는 거지. 근데 이거를 왜 승인을 해줬을까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메프나 저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 큐텐하고 인수거래가 되는 상황에서도 별로 적립금이 없었을 거예요. 한 달치는 쿠팡이나 위메프에서 먼저 뺐어버린 거야. 이게 통장이 비어있는 상태야. 이걸 못 갚는 상태야. 근데 기업을 사겠다고 큐텐이라는 사기꾼들이 와. 그러니까 주식 교환 형태로 해가지고 큐텐이랑 바꾸면서 경영권을 넘기면서 요만큼의 비어버린 1개월을 빼서 써버린 요 잔고를 큐텐한테 떠넘긴 거죠.
그럼 큐텐은 요걸 안고 인수를 한 거야. 알면서도. 부실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티몬이나 위메프가 이미 큐텐과 짝짝꿍을 할 당시에 걔네들 자체도 부실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미 다른 업체들한테 밀려갖고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그때 부실한 걸 갖다가 요런 형태로 큐텐으로 떠넘기면서 부실을 감춘 거지. 그리고 큐텐은 이걸 받아서 한 달을 더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큐텐도 부실한데 부실한 애들끼리 만나가지고 짝짝꿍 하면서 야 한탕 크게 헤쳐 먹어보자. 어차피 우린 손해보는 게 없어 이거였네. 그렇죠.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는 인수합병하는 거 보니까 몸집 자체가 커졌지, 외국 기업 왔지. 그러니까 뭔가 와 되게 건실한 심지어 아마존하고 같이 경쟁을 하던 모바일 쇼핑 업체, 위드를 또 인수를 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제, 진짜 막 쿠팡처럼 커지는 거 아니야? 네이버처럼 커지나? 막 국제적인, 인터넷 쇼핑몰이 되나? 이러고 착시 현상을 일으킨 거죠. 하지만 큐텐 입장에서도 억울한 거야. 이미 부실한 걸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2달치 이 연합회에 있는 큐텐에 소속돼 있는 소속 기업들에 있는 매출이 다 비었을 거라는 얘기는 이미 한 달치는 앞 경영자들이 빼먹은 거고 자기들은 추가로 해서 한 달치를 한 데서 위드 그거 매매하는 과정에 현찰로 사들였다 그래갖고 그 돈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이 똑같이 이루어지면 이게 사고가 안 나요. 즉 이달에 100억, 두 번째 달 100억, 세 번째 달 100억을 했으면 앞에 있는 100억을 세 번째 달 100억으로 메꾸면 되니까 문제가 안 돼. 여기서 80억밖에 못했어. 그럼 100억에 대한 걸 못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20억이 비는 거야, 그렇죠. 자동적으로. 그럼 2단계에서라도 급하게 수요를 해갖고 집어넣었으면 괜찮은 건데, 일부 업체들한테 사정이 있어서, 규정 때문에, 아니 무슨 뭐가 확인이 안 돼서, 요런 식으로 사기를 쳐서 이걸 줄인 겁니다. 그래서 미지급 사태 내지는 이런 것들이 처음엔 조그맣게 일어났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겠죠. 그 다음 달은 그렇죠. 120억을 해야 이게 메꿔져요. 그렇죠. 근데 60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구멍이 점점 커지는 거지. 이게 석 달, 넉 달 유지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석 달치 이상의 매출이 전부 다 텅 빈 상태로 비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한 달 전, 2달 전 지급하던 것까지 다 이제 점차적으로 무너져서 가는 거고, 이러한 미지급 사태가 생기니까 매출은 매출대로 더 안 오르는 거고, 악순환이 시작되면서 지금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에 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 빨리 금감원에서 정확하게 피해 조사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 이 얘기 나올 거예요. 인수할 때부터 빚이 있었다. 그때는 근데 안 밝히는 조건에 말 안 했을 뿐이지, 큐텐 입장에서 이 빚이 다 저희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안에 있는 기업이잖아. 이 기업들이 지고 있는 미지급 금액, 현재 사고 나는 금액은 최소 2조에서 4조 원 가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한 달, 2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지급금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메꿔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건 누가 메꿔줘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물어본 거예요. 어떡할 거냐고. 돈 있냐고. 돈 있는데 800억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100% 미납금 갚는 쪽으로는 못 넣어요. 왜냐면 이건 진짜 급한 돈일 수 있거든. 임대료나 인건비나 전기료 같이 진짜 미루면 당장에 회사 운영이 안 되는데 들어가는 필수 운영 자금을 포함해갖고 800억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이미 1조 넘었어. 네, 오늘 시점으로 1조가 넘었어. 다음 달 되면 순식간에 2조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메꿀 거냐고, 이 돈 가지고. 구영배 큐텐 대표 같은 경우는 입장문을 내고 개인 자산도 활용하겠다는 식으로 약속했는데,
그런데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거든요. 과연 이 구영배 대표가 개인 자산을 내놓을까요? 그리고 입장문을 보면 사재를 출연하겠다면서도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서 근본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주식 지분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돈이 하겠다. 없다는 거야. 네. 회사 지분만 갖고 있다는 거지. 지가 일론 머스크야? 어? 지분만 갖고 세계 1위 부자 되게? 이게 똑같은 양아치 짓이에요. 결론적으로 엑기스로 현금은 눈에 보이지 않게 빼서 어디론가 돌려버렸을 겁니다. 배당 이익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 놓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가진 전 재산, 나 이거 주식이야. 갖고 가. 사실 이제 이 기업들은 종이짝이에요. 필요가 없는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정상적으로 회생한다는 가능성을 보기 힘들어요. 대안이 없으면 모르지만 이미 다른 대안을 갖고 있는 그 인터넷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수두룩한데 지금 유메프에서 한번 이렇게 된 사람들이 유메프랑 또 하려고 하겠어요? 유메프 믿고 신규로 회원들이나 기존에 있는 회원들이 유지를 해주겠습니까? 저는 이거 진짜 심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얘를 잡아다가 탈탈탈 털어가지고 배임으로 엮어갖고 네가 회사 돈을 갖다가 썼지라는 걸로 해서 가족들한테 숨겨놓은 돈이라도 사재까지 딸딸딸 긁어서 추심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미 얘는 회생 신청을 던져버렸잖아요. 이제 회생 신청을 던지면요, 법원이 이걸 받아주는 순간 모든 부채가 동결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처에서 지급 안 한 돈들 있잖아. 지급 안 한 상태에서 자구책이 나올 때까지 중단이 돼버린다는 거야. 그럼 그 돈을 못 받으면 그 돈으로 운영하던 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줄도산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수조 원을 들여갖고 국가에서 돈을 넣어주고 진짜 종이짝이나 다름없는 큐텐 주식을 받고 진짜 수조 원을 돈을 몇 천억을 해가지고 돈을 넣어주고 이걸 정상화해서 살지도 못할 회사를 살린다고 하든가 아니면 피해받은 그 사람들을 정부가 나서서 구제를 해갖고 당장의 부도 위기를 막아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미 얘네는 배임죄로 기소를 할 수 없게끔 이미 그 법률단을 이미 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생 절차를 법원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원이 주게 되는 순간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부채가 돼버려. 은행 부채부터 시작해서 미수금까지.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손해날 짓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손해날 거 이런 일이 생겨도 나는 800원만 던지고 말 거야 라는 각오를 해놓고 이 일을 저지른 거예요. 정말 SBS랑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800억 원의 수십 배의 돈이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렇죠. 지금 있는 큐텐 대표 구영배는 800억 원을 내놨기 때문에 배임죄라든지 또는 나중에 있어서의 일종의 추심, 환급, 벌금 이런 데서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인정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걸 계산하고 변호사들이랑 생각을 해갖고 내놓을 수 있는 돈의 최대 규모를 800억에 맞춘 겁니다. 최소 20% 이상이 되도록 2조 원 정도 사고를 쳐갖고 2조 원 정도, 4조 원 정도 사고를 친다고 치고 한 20에서 25% 정도를 먼저 던져놓게 되면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그 경제사범들 하는 계산법이 있는데 요만큼을 미리 내놓고 이거를 갖다가 환수를 당하게 되면 완전히 빈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잖아. 거기에 대한 부채에 대한 자기의 그 책임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먼저 인수할 때부터 있었다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다 돼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법정 구속이 당한다고 하더라도 오래 안 살고 빠져나올 수 있는 준비까지 다 해놓고 800억 던진 거예요, 지금. 그럼 그 나와가지고 또 이런 하던 짓이 이런 거니까. 또 이런 거 차리면 되죠. 또 이런 거 차리면 되죠. 또 어디 뭐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에다 이런 유통회사 하나 차리고 또 차리면 되는 거예요. 또 한국에 와갖고 부실한 기업들한테 야 그거 그냥 나한테 넘겨.
나한테 넘겨갖고 주가 교환해서 하자. 그럼 나중에 주식 올라가고 좋은 소식 우리가 시장에 뿌려줄 테니까 그때 니네 지분들 팔고 개미들한테 팔고 빠져나가.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와중에도 판매사들한테 광고비를 내라. 회사를 운영해야 되니까.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고, 현재 물려있는, 환급금 받아야 되는 고객들 있잖아요. 네. 환급금요, 받으시려면요, 오셔가지고, 본사에 오셔가지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셨다가, 직접 수기로 수기로 작성하시고, 계좌번호 놓고 가시면, 저희가 돈 나오는 대로 보내드릴게요. 이러면서, 이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금 구제를 하는 척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너무 속상한 게 이런 일들이 계속 분야별로 다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국민들이 화살을 향해야 되는 곳이 어딘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전세 사기를 당해도 국가가 도와주기를 합니까? 무슨 다른 대규모 불량 사태가 나서 도와주기를 합니까? 알리나 테무가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유통시장이 개판으로 되고 있는 게 도와주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 도와줘요. 그러면서 부자들 세금은 상속세로만 18조를 깎아주는 거고요. 이명박도 상속세는 못 건드렸어요. 왜냐면 너무 티나잖아, 상속세는. 상속세는 부자들이 내는 거 아니에요. 서민들이 상속세 감세를 통해가지고 이게 경제가 살아나고 낙수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믿는 모질이들이 있기는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구실인 거거든. 보통 이런 얘기하면 언론이 더 먼저 나서서 조져요. 근데 이 언론은 전혀 이걸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언론이 여기서 정부 조지다가는 지네들도 그냥 도매금으로 같이 죽을 것 같으니까 정부가 뭔 짓을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짚어내는 기사나 언론이 없다니까. 이렇게 조용히 있는 사이에 한 달, 두 달 지나면 점점 더 피해 규모가 커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이 납품업자들부터 못 돌려받은 피해자들이 전부 다 아우성 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 기사에 안 나오면 아직도 그 사태가 해결이 안 됐어? 이럴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지. 직간접적으로 적게는 100만, 많으면 수백만이 이와 관련해서 피해를 나눠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결국 누가 나누겠어요? 각자가 책임지고 갈 문제가 돼버려요.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장기로 대출해 줄게. 이거 말고는 다른 대책을 안 세워줄 거라는 거지. 대출을 해줄 돈이나 있는가 모르겠어요. 한국은행 있는 것도 마이너스로 다 빼가지고. 아무튼 이런 상황이 생기도록 도대체 금감원장은 뭘 했냐라는 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헤럴드 경제기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국회 정무회의에서 진행된 위메프 티몬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위메프와 티몬 피해액이 1조 3천억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는 3천억이 유동수 또 늘었네. 의원이 질문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숫자를 정확히 특정할 순 없지만 많은 금액의 이슈가 있는 건 맞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영배 대표가 자금이 없다고 하는데 금감원에서 자금 추적을 하고 있느냐 질문했더니 큐텐 자금 추적 과정에서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서 검찰에 주말이 지나기 전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처 등 강력 조치를 요청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얘네를 안 나갑니다. 외국에 나가는 게 더 불안하거든요. 한국 안에 있으면 경찰, 검찰이 지켜주는데, 만일에 얘네들이 이런 국제적인 금융 사기를 치거나 이런 식으로 돈 해먹는 해외로 나가잖아요? 전 세계 경찰과 범죄 조직의 타겟이 돼요. 이 새끼 잡아서 털어먹으려고. 그러니까 요새는 안 나갑니다. 도피하는 게 모질인 거예요. 도피하면 협박범들이 쫓아온다니까? 돈 나눠 가지자고. 어차피 안 나갈 생각인데 출국 금지 조처했다고. 뭔 잘하고 그게 있습니다. 얼마나 큰 거야. 나가면 지들이 더 불리한데. 그럼 굳이 왜 나가요? 여기서
여기서 숨겨놓은 폰으로 모바일만 때리면 해외 은행이랑 거래가 다 되는 거고 어차피 나는 그 돈 한국에서 나중에 잠잠해지면 쓸 건데 굳이 내가 왜 나가겠습니까? 차라리 여기서 한 3년 살고 뭐 길게 살아봐야 한 5년 살고 깔끔하게 그 돈 털고 재기하는 게 낫지. 이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미 관행이 돼 있기 때문에 변호사만 비싸게 주면요 이거 다 살아나간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 사상 최대 테라코인 사기쳤던 애도 권도형이도 지금 한국에 들어오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여담이지만 권도형이가 한국에 들어오는데 힘을 쓴 사람이 김건희란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권도영이 해외로 나가기 싫은 거야. 이게 지금 권도영이가 해외로 잡혀 나가서 하게 되면 얘는 한 500년 살아야 돼, 형으로 말하자면. 미국에서 사실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권도영이를. 그걸 지켜주고 있는 게 50억 수임비 받은 김앤장 아니에요. 아, 정말. 그거 이외에도 지금 뭐 홍콩에서 홍콩 채권 샀다가 개망한 사건부터 작년에 있었던 임창정이 관련돼갖고 시끌벅적했었던 그 2년이 넘는 주가 조작 나중에 폭락했던 그 사태. 뭐 하나 해결된 게 없어, 이 정부 안에서는 이런 금융사고가. 근데, 그러니까 요 팀원 사태는요, 차라리 사이즈가 작은 거야, 이거는 지금. 피해자들도 스스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대부분 포기한 사람들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근데 이걸 갖다가 제대로 조사를 하고 제대로 된 추징을 하겠어요, 이 새끼들이? 게다가 권도영은 미국에 6조 원의 벌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권도영은 한국에서 안 나가고 한국에만 있게 해달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로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뭘 안 하고. 일도 내놓은 게 없죠. 자기 한 푼도 없다 그러죠, 지금. 한 푼도 없는지 미국에 한번 보내보세요. 탈탈달 다 털어낼걸요? 이게 심지어 법원이 권도영 부인의 부동산을 압류했는데, 그거 돌려받을 수 있게 됐어요. 네, 풀어줬어요, 우리 법원이. 네. 이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얘가 돈이 800억밖에 없다. 그것도 회사 자금으로. 개구라고요. 네. 쓰레기 같은 주식, 큐텐 주식 말고 뭘 쥐고 있는지 다시 낱낱이 파봐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더 오버를 하자면요. 이 문제가 국내에 있는 인터넷 쇼핑 업계 전체 부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저는 네이버가 이거에 대한 수혜를 앞으로 많이 받을 걸로 생각하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도, 물건을 받아갖고 정산해주는 게 2달에서 3달이에요.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크고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신한은행하고 약정을 맺어가지고, 쿠팡에 납품한 세금 계산서, 이게 거래 확인서가 있으면, 이걸 갖고 가갖고 신한은행에서 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음깡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외상 매출액을 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리비를 물고 그 돈을 먼저 땡겨와서 받고 나중에 매출액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로 갖고 이제 대출이 상계되는 요런 방식으로 해갖고 자금 운용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유통업계에 부실이 되고 불안감이 생기고 그러면 일단 그런 식으로 돈 받는 것 자체를 거래처 자체에도 이제 싫어할 거예요. 직접적으로 대금 결제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더 큰 건 뭐냐면 신한은행 자체에서 이와 같은 금융상품, 할인상품을 취급을 안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왜냐면 이쪽 업체 자체에 이제 그 공급자들, 쉽게 말하면 우리 공급자들 중에, 공급자들은 한정적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마트에도 넣고, 롯데에도 넣고, 유메프에도 넣고, 쿠팡에도 넣어요. 근데 이 회사가, 유메프한테 대충 봐갖고 전체 매출의 4분의 1을 털렸어.
1억을 하던 회사인데 한 2천만 원 이상을 못 받게 돼갖고 털리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이 회사의 신용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업계, 야, UF 하다가 얼마 당했대. 금방 그것 때문에 신용도가 확 떨어져 버려요. 회사 자체 신용도가 떨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동안 받아왔던 매출들 또는 이러한 상품들이, 위축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아니면 요 시기를 타고 위험성에 대한 대출을 더 늘려가지고 대출 할인율을 더 올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생산자, 공급자만 더 피해가 가중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면 결국 나중에 가면 알리랑 테무가 국내 온라인 시장을 거저먹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네이버 스토어도 잘하고는 있습니다만 알리나 테무의 자금력을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국내 유통사업 자체를 외국 자본에 털어넣는 위기가 생긴 거야. 이미 Q10이라고 하는 이 회사 자체도 외국 자본이 들어와갖고 말도 안 되는 투자금을 갖고 국내의 불성실 공시를 통해갖고 국내 부실한 유통기업들을 불법으로 다 끌어모은 거고 그 안에서 돈을 유용해가지고 결국 회사를 이렇게 망가뜨린 거고 그것 때문에 미지급 사태가 생긴 거야. 무조건 사기죄, 배임죄를 걸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자체 구제를 할 수 있게끔 조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회사는 말 그대로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굴뚝이 없어요. 공장도 없고 부지도 없고 갖고 있는 자금이다. 현금뿐이었다는 거야. 근데 현금이 없어 이 회사가. 그럼 뭔 가치가 있는 회사가 되겠냐고 이게. 사태를 이렇게까지 몰아온 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탓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애초부터 Q10이 들어와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줬다는 거야. Q10이라는 회사가 생긴 게 문재인 정부 때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Q10에 이와 같은 활동이 있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부실한 인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았어야 된다는 거야, 이제. 얘네들 논리는 그렇게 나올 거야. 지들이 붙들고 2년 동안 감독을 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애초에 이 거래가 시작됐던 게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거니까 인수작업이 시작된 게 그때니까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얘네들이 또 개사기를 칠 거라는 거죠. 아무튼 나라 꼴이 참 가면 갈수록 이쪽 저쪽에서 전부 다 난리 부르스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뭐 부처님, 예수님 수준인데? 응? 왜냐면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뭐든지 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했대. 심지어 이찍들이 그러는 거나 이해해. 걔들은 뭐 모르니까. 근데 우리 쪽이라고 진보 쪽이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갈라치기 똥파리 세력들. 그런 애들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신급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가 있나. 예. 아무튼 결국 이 논리는 나중에 정치 논리로 변질될 겁니다. 조만간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왜 이 관리 감독을 못했나라는 쪽으로 또 이게 변질돼서 넘어가면 정부는 이걸 정상적으로 해결할 마음이 없는 새끼들이다라고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저쪽 애들한테 배워야 될 것 중에 이제 우리도 좀 독해져야 된다.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 쪽 챙기는 거 이런 거 우리도 좀 강하게 배울 필요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특히 지지자들이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저쪽에서는 그래도 자기네 쪽 대통령을 욕하진 않아. 갈라치기 하면서. 끝까지 믿어주죠. 끝까지 나라를 믿고. 팔아도 나는 좋아. 이러면서 그쪽에서는 적어도 자기네 쪽 대통령을 갈라치기 하면서 욕하진 않아. 근데 우리 쪽은 희한해. 노무현 대통령,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먼저 시작한 게 누구예요? 그리고 그런 문재인, 새끼들을 민주진영에 있는 적자로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래서 우리 쪽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 뭐 송작가 TV 애청자인데요. 문재인은 그래도 잘못했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 저 송작가 TV 애청자인데요로 빼세요. 어떻게 애청자일 수 있어요?
애청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뭘 얼만큼 잘했는지 문재인 대통령 공에 대해서 얼만큼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들으셨는데 어떻게 이 문재인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모든 면에서 100% 완벽하게 아니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근데 어느 국가 정상이 100% 완벽한 정상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당신네들은 당신의 삶에서 완벽한 회사원입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너무 열받지 말고 저는 아무튼 아니, 이런 상식적이지가 않잖아. 이런 갈라치는 세력이 지금 창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 들어 저희 이제 커뮤니티 방이나 이런 쪽에 백경장이 이 사태를 개인적인 유감을 그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으로 자기 잘못으로 좌천된 걸 하기 위해서 엉뚱한 사람들, 특히 세관원들을 모함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글들을 유포하는 사람들 또는 뭐 그 이외에 이번 사태, 이런 UMF나 이 사태에 관한 것도 문재인 정부 때 잘못한 것이다. 이거 파면 문재인 비리 나오는데 이러고 치는 애들이 지금 사방에 댓글 부대가 엄청 깔려 있어요. 아마 그 남양주 무인텔 그쪽 애들 아직 안 잡았나 봐. 지금 계속 해갖고 초롱이들? 예, 초롱이도 안 잡았는지 이런 그 갈라치기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 새끼들이 꼭 이런 유튜브 방송, 생방송 게시판이나 아니면 일반 게시판 있는데 이런 데 가가지고 그런 식의 잡설들을 싸지르고 이걸 갖다가 재생산해가면서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보면 그냥 쌍욕을 해서 내쫓으세요. 그런 그런 분열 종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아무튼 지금도 갈라치기 세력들이 또 겁내 들어와가지고 본인의 정체를 드러내시는데 에휴 그러지 마세요 진짜.